워렌 버핏이 장기 보유한 코카콜라가 2026년 초 이후 20% 상승하며 S&P 500 지수를 2배 이상 아웃퍼폼하고 52주 최고치 기록을 세우는 사이 경쟁업체 펩시코는 52주 최저치 영역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50년 이상 매년 배당을 인상한 배당광 펩시코가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합니다. 상대적인 저평가 이외에 4%를 웃도는 배당 수익률, 여기에 경제적 해자까지 매수 근거가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펩시코는 7월 6일 143.29달러의 거래를 종료해 연초 이후 0.7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52주 최고치 171.48달러에서 16%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투자은행 업계는 두 개 배당광 사이의 온도차가 뚜렷하고 커다란 괴리 속에서 역발상 투자의 설득력이 실린다고 강조합니다. 밸류에이션 매력과 배당 수익률이 제공하는 방어력까지 조정이 만든 기회가 매수 심리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펩시코가 고점에서 두 자릿수의 내림세를 연출하며 시장 대비 언더퍼폼한 데는 북미 지역 스낵 부문의 판매 부진과 GLP-1 비만 치료제 확산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우려, 여기에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 등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상태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냅니다. 로빈후드를 포함한 미국 투자 플랫폼에 따르면 최근 종가와 조정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펩시코의 선행 주가 수익률이 16배 안팎으로 코카콜라의 수치 25배를 크게 밑돕니다. 뿐만 아니라 섹터 평균 밸류에이션에 비해서도 크게 할인된 상태입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해 배당 수익률은 높아졌습니다. 펩시코의 배당 수익률은 4%를 웃돌며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배당의 지속 가능성도 낙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업체는 100억 달러가량의 인격현금 흐름을 창출했고 2026년 79억 달러의 배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격현금 흐름 대비 배당 성향은 약 79%로 파악됐고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는 71%에 그칩니다. 배당 성향은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나 순이익 중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수치가 낮다는 것은 벌어들인 이익의 상당 부분을 내부에 유보해뒀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배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으로 통합니다. 펩시코는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6년 연간 배당금을 4%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54년 연속 배당 인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배당광 타이틀에 걸맞은 현금 흐름 방어력이 확인된 셈입니다. 펩시코는 코카콜라와 차별화되는 비즈니스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1965년 간판을 올린 업체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코카콜라보다 업력이 짧지만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코카콜라가 음료 사업의 수익 구조를 집중한 반면 펩시코는 음료와 스낵 사업을 양대 축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대다수의 투자자와 소비자가 펩시코를 코카콜라와 경쟁하는 음료 회사로 생각하지만 실상 스낵 사업 부문인 프리토레이가 음료만큼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료 매출에만 의존하는 구조에 비해 방어력이 탄탄하다는 평가입니다. 연간 매출액 10억 달러를 웃도는 이른바 메가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프리토레이는 북미 지역의 감자칩과 이른바 짠맛 스낵 시장에서 60%를 웃도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 사실상 독점적인 사업자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펩시코의 수익성 측면에서도 프리토레이의 위상은 작지 않습니다. 북미 사업부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매출액의 25%부터 30%까지의 비중을 차지하고 글로벌 스낵 사업 전체로 보면 식품 부문의 매출이 펩시코 전체 매출의 50% 이상 차지합니다. 마진율도 합격점으로 평가받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료 사업과 달리 스낵 사업은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어설 정도로 수익성이 높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펩시코의 전체 영업이익의 50%부터 60%까지가 프리토레이에서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음료 원액 판매의 수익 구조가 집중된 코카콜라와 근본적으로 다르고 사업 다각화가 특정 카테고리의 수요 둔화로 인한 충격을 제한하는 완충 장치로 작용한다고 월가는 강조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경기 불황기에도 스낵 카테고리 특유의 가격 결정력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적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2026년 1분기 실적에서도 이런 회복력이 확인됐습니다. 1분기 순매출이 194억 4,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78억 1,900만 달러 대비 8.5% 증가했고 유기적 매출 성장률은 2.6%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물량 지표가 월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프리토레이 노스아메리카 사업 부문이 2% 물량 증가와 4% 판매 단위 증가를 기록, 전년 대비 약 3억 건의 추가 소비 계기를 창출했습니다. 소형 포장과 가성비 제품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그동안 다른 브랜드로 이탈했던 가격 민감형 소비자들을 다시 끌어들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가격 인상만으로 매출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물량 회복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에서 펩시코의 가격 결정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에 힘이 실립니다. 월가는 7월 9일로 예정된 이 분기 실적 발표에 주목합니다. 프리토레이의 지속적인 회복 여부와 신제품의 시장 반응이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확인된다는 얘기입니다.